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중입니다. 8월 25일 금요일 주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제하고는 달리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이 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 종목보다는 이 파란색 빠진 종목이 한 3대1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오른 거 대부분 이렇게 반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는 마이너스 0.73%, 2519포인트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0.26%, 899포인트입니다. 9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 모두 약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 대금도 이제 시장의 힘,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시장의 활기. 이렇게 보면 거래소가요 8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강세장 대비했을 때 거래 대금이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다. 한 15조는 돼야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래 대금만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시장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10조 800억입니다. 코스닥 치고는 그렇게 적지 않은 거래 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최근에 강세장에서 20조를 넘어가고 이렇게 했던 것에 비했을 때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코스닥도 거래 대금 자체만 놓고 보면 절대 금액으로는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많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다. 힘이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래프 보면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렇게 추세선 이어보면요, 요 추세선이 이번에 급격하게 이렇게 급락하면서 깨졌고요. 많이 빠진 다음에 약간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시장의 에너지가 굉장히 약하다. 거래대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힘있는 시장을 보여주기에는 어려운 그런 시장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봉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렇게 시장이 아침에 높게 출발해서 종가까지 이렇게 밀어 올렸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올려 붙었다가요, 오후 들어서는 좀 밀리면서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시죠? 주말 시장이기도 하지만 일단 팔고 싶어하는 매도 우위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이 어제 강세를 이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닥 일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코스닥이 거래소보다는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좀 모양이 더 낫죠. 이렇게 추세선 이어보면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고 이 지지선에서 이렇게 좀 반등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그냥 이렇게 급전직하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그나마 코스닥 쪽이 조금 이렇게 반등해주는 맛이 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이쪽 BM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올라줬는데 그런 쪽에서 좀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바닥을 좀 다져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쪽 배터리 소재주 쪽이 조금 이렇게 반등해주는 맛이 있다. 그러면서 그래프도 좀 이렇게 하방 경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봉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이렇게 높게 출발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를 유지했다가요, 오늘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은 좀 이렇게 유지를 해줬다, 이렇게 보이시죠?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이렇게 밀리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거래소 대비했을 때 그래도 조금 강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도 개인들만 이렇게 거래소에서 3,800억, 코스닥에서 300억, 4천억 넘게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기관은 역시나 거래소에서 1,700억 매도 우위했고요. 코스닥에서 97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어제 반짝 살짝 이렇게 매수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매도세로 바뀌었다. 외국인들도 오늘 전체로 보면 한 1,300억 매도 우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만 살짝 이렇게 사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기관들이요, 한 달 넘게 이렇게 계속 줄기차게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개인들 그 매매 추세를 이렇게 보면요, 요게 이제 기관이죠. 어제 하루만 2,9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요게 이제 거래소인데요. 그러고 나서는 한 달간 이렇게 매도세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반짝 사고 나서 오늘 다시 이렇게 매도 우이고요. 개인들은 이렇게 보십시오. 어제만 제 강세장에서 3,9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지만 근 한 달간 계속해서 이렇게 사고 있죠. 그래서 기관하고 개인들이 전혀 이렇게 다른 엇박자를 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그 중간에서 그동안에는 매수 우위했었죠.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그러다 최근 한 달간은 매도 우위한 날이 더 많습니다. 어제 이렇게 한 1,000억 매수 우위했다가 오늘은 다시 1,900억 매도 우위로. 그래서 오늘은 기관하고 외인들이 쌍끌이로 매도 우위했고요. 개인들이 어제는 많이 팔았다가 오늘 다시 그만큼을 매수 우위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큰 트렌드로 보면요. 기관들이 여전히 매도 우위고 개인들이 여전히 매수 우위, 이 기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자금 동향 보면요. 고객 예탁금, 개인들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 이틀 전 거죠.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요. 51조 4천억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 한 달간 돈들이 이렇게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이렇게 돈들이 좀 늘어나다가요.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고객 예탁금은 후행 지표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꺾이고 나서 조금 시차를 두고 뒤늦게 돈들이 빠져나간다. 돈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이렇게 오르고 나서 한 보름이나 한 2주 정도 이렇게 시차를 두고 돈들이 뒤늦게 들어온다.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요.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고객 예탁금은 그렇게 유용한 지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융자금은 여전히 20조를 넘고 있습니다. 좋지 않다고 그랬죠.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는 시장이 부담이 된다. 미수금 잔고도 5,600억입니다. 여전히 높죠. 미수금도 이틀 후까지 이렇게 팔아줘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요. 강세장에서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약세장에서는 아침 동시효과에 반대 매물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준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장의 약세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펀드 쪽은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돈들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환매 들어오면 자산운용사들은 팔아서 현금으로 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서는요,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어제만 해도 이제 네이버 관련해서 AI 종목들 굉장히 좋았고요. 네이버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어제 오른 거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최근 시장은 이제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틀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테마들이 이렇게 굉장히 숨가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셨죠? 하루 오르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든 기관들이든요, 하루 정도 올라주면 짧게 이렇게 매매를 하는 수익률 기대 수치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네이버가 그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어제 오른 거 다 반납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AI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어제 오른 것을 오늘 이렇게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살이로 이렇게 끝날 그런 종목들은 아니다. 꾸준히 앞으로도 얘기가 될 만한 주식들이기 때문에요. 빠졌을 때 못 이기는 채 이렇게 좀 들어가서 싸게 이렇게 좀 사보면 나중에는 그런 대로 또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AI 관련해서 종목들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체라라든가 기억나시죠? 그런 종목들 많이 빠지면 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기 때문에요. 짧게 매매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 종목들. 오늘 이제 이렇게 조금 눈에 띄는 종목이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중국 여행 관련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투데이의 그 뉴스 이렇게 하나 보면요. 유커, 그러니까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커라고 그러죠. 관광 1번지 서울 명동에 돌아왔다. 이게 이제 2017년 3월 사드 배치 사태 이후에 6년 5개월 만이다 이렇게 뉴스가 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여객선 단체 고객이 한 150명이
롯데 면세점, 명동 본점을 방문했다. 150명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로는 예전같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면세점 관련주들, 호텔 신라라든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카지노 관련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은 제가 그날 10일 전부터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려서 아마 그때도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올라 있죠.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그런 중국 관련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적자입니다. 적자지만 여기가 이제 현금 박치기 하는 기업이다 하는 거 우리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체 관광객이라는 것이 이제 면세점도 이렇게 많이 가지만 예전하고는 달리 이제 개인 방문객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중국 관광객은 단체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요. 면세점 또 카지노 쪽 롯데 관광개발은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직원이 지금 한 1000명인데요. 신규로 한 400명을 카지노 관련해서 직원을 뽑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뉴스 하나만 가지고도 이 주식은 상당히 매력 있는 주식이 아닌가.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어쨌든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직원을 많이 뽑았을 때는 매출에 대한 또 그 영업 이익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1000명 직원이 400명을 뽑았다는 건 아마 우리 기업들 웬만한 기업들 성장 기업들에서도 그런 경우는 드물 텐데요. 그만큼 카지노 쪽에서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다. 주가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거는 요 앞에 고점 있지 않습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 고점을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힘있게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승 추세가요. 양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났죠. 아침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단단한 맛이 있다. 다른 종목들하고 조금 다르죠.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죠. 23,000원에서 만원 이하까지 갔다가 지금 16,000원인데요. 주봉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밀리면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이 카지노 쪽은요. 실적이 지금 이제 적자이긴 하지만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 업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카지노 쪽에서는 롯데관광개발하고 파라다이스 이 두 개죠. 파라다이스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앞에 고점을 아직 못 넘겼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롯데관광개발보다 조금 더 약하죠. 조금 다른 게요. 롯데관광개발은 공매도가 지금 전체 종목 중 공매도 비중이 1위입니다. 아직도. 카지노 코로나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쳤던 종목입니다. 적자가 나고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좀 암울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이렇게 전화 위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공매도를 많이 쳐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환매수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환매수 해야 되겠죠. 서둘러서 그런 물량까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곁들여서 호텔신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호텔신라도 급등한 후에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오늘 이렇게 양봉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뉴스 읽어드렸는데요. 이런 추세를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제 느낌에는요.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로 힘든 그 과정을 겪고 있지만 중국에서 한 1억 정도가 중산층이라고 그래요.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한 1억 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14명 중에 1명 정도는 경제 사정하고 상관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분들도 그런 정도가 되는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상위 한 1, 20% 정도 그렇게 봤을 때 중국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행객들은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코로나 국면에서 오고 싶었던 사람들이 못 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중국 여행을 못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특별한 어떤 악재가 없다고 그러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중국 관련 여행 관련 이런 주식들을 그런 대로 이쪽에서 그래도 거래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시장이 워낙 지금 불투명하고 변동성도 심하고요. 심리도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하루 급등했다 또 하루 이렇게 빠지고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감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시장인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좀 마음 편하게 사놓고 기다려 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겠나 이렇게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아무래도 눈에 좀 띕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이제 딱 보합에 끝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한 10%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급등한 것에 비하면 6,000원에서 이제 9,000원대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랐다가 이제 다시 8,000원대 왔으니까 조정을 아주 적당히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 정도 조정이면 급등주 치고는 아주 점잖게 받은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중공업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더라. 오늘은 한 7만 주 마이너스이긴 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200만 주, 150만 주, 90만 주, 어제는 95만 주, 그제는 64만 주, 상당히 많이 사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또 이런 이점이 있다. 가격으로 봤을 때 9,470원까지 갔다가 지금 8,200원이니까요. 한 10% 정도 조정받았죠. 제가 보기에는 삼성중공업은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밀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추천드린 가격대는 6,000원대였는데요. 지금 8,000원대라고 그래도 그렇게 크게 올라 있는 가격은 아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그 변동성도 크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이 그래도 좀 사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삼성중공업 그 한국투자증권에서요 리포트를 하나 내놨는데 LNG 수주 모멘텀 유효 그래가지고 목표가 1,100원을 제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꾸준히 지금 증권사들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는 종목인데 저는 이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 아닐까. 조선업종은 최근에 조정들이 다 컸습니다.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하든 제가 보기에는 조선업종은 앞으로 한 2, 3년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중공업이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주고 그래서 수급상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워낙에 약세장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탁금이나 거래대금이나 또 해외시장 쪽까지 여러 가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쫓아가서 살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다. 관망하면서 현금도 마련하면서 사더라도 아주 이렇게 호가를 아껴가면서 그렇게 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잭슨홀 미팅 결과가 아마 오늘 밤에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어제 미국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을 감안했을 때요. 그렇게 기분 좋은 뉴스는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연준 위원 중에 그중에 일부는 금리를 또 조금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 분위기가 시장에 그렇게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어쨌든 오늘 이렇게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다음 주 기대하면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